예산 더 줄게, 위상 높여줄게, 공공기관 또 이전해줄게, 지역산업도 활성화시켜줄게. 우리 앞으로 지방주도 성장 해갈 거니까. 사실상 정부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TK도 어서 타,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TK 행정통합안이 사실상 요원해졌습니다. 여당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야당이 문제였을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이 고향이자 지금은 국회로 출퇴근하고 있는 곽 기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둔 지금은 현실적으로 엎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TK 행정통합안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으며 지금 이렇게 사실상 와해가 돼버렸냐, 그거를 한번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먼저 TK 통합안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신년에 이제 행정통합 인센티브라는 거를 발표를 전격했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었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까지 이렇게 세 곳이 묶였죠.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은 행정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아주 파격적으로 주겠다, 총 4가지 인센티브를 아주 강력하게 부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또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1월 달에 전격적으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TK를 포함해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할 거 없이 모든 지역권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우리 권한을 좀 내려놓고 지방정부로 너네한테 권한을 이양해 줄게, 또 너네 지방정부 키우는데 역량을 투자해 줄게,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제 많은 사안들의 일이 그렇지만 이 사안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가면서 TK 통합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TK가 통합되면 기존에 이 2개의 단체장 자리를 한 자리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도 줄줄이 또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런 TK 통합이 본인들의 지방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을 따르는 대구시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이만교 시의회의장. 그분이 이제 추경호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인데 그분이 대구시 의원들 동원을 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통합이 추경호 때문에 안 된다. 저렇게 나왔어요? 신문이? 이 사실상 어른들의 사정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 민심은 이런 행정통합안에 대단히 호의적이었지만 대구 지역 의원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오죽하면 주호영 의원이랑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고성을 주고받았다? 라는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광주 전남 통합법은 정부가 발표를 하고 착착 진행돼 가는데 이 대구 경북 통합법이 사실상 국민의힘 당내 사정에 따라서 미뤄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좀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받았던 2월 임시국회 정도 돼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행정통합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 그 이후로 이제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당대표가 또 미적지근한 분위기라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오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상 와해가 된 상황이죠. 물론 이 TK 통합법이 무산된 데에는 민주당 쪽에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00%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TK라는 동네가 보수 텃밭 아닙니까? 보수 텃밭. 함부로 나섰다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TK 통합에 대해선 관망세로 바꾸죠, 입장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법이랑 또 대전 충남 통합법을 같이 통과를 시키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전 충남 통합법이라는 게 국힘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지만서도 이것도 이제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덧붙여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제안에 대단히 미적지근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이 된 겁니다. 모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단초를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도 그렇고요 제공을 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 DNA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DNA가 여의도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사안이 있으면 여당이랑 야당이 항상 갈리죠. 아주 첨예하게. 근데 여당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당 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자기들만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고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선 6대4의 법칙을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당 대 야당 간의 어떤 그런 논란들이 10대 0의 과실은 없다. 대체로 과실을 따져보면 한 6대4 정도 된다. 뭐 그런 주장이고요. 근데 윤석열 씨 때는 예외입니다. 윤석열 씨 때는 행정부소장이 원체 규격 외의 어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한 여당 대 야당이 한 3대 7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이게 TK 통합법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6대4 법칙을 딱 대입을 하면 상당히 설명이 그럴싸합니다. 이게 무산된 게 여당 탓이냐 아니면 야당 탓이냐 두 쪽 다 책임이 없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의 과실을 대구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도 이 민주당 쪽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과실 4 정도는 이제 국회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어쨌거나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TK를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더 책임의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영남일보가 이런 일면을 내겠습니까? 그만큼 지역의 사정이 절박했다는 건데 국힘 의원들이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죠.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경북에서 보냈고요. 당연히 뭐 그 과정에서 뭐 동성로라든지 뭐 경대북문 등등의 대구에 대한 추억도 당연히 많고 K2라고 불리는 대구공항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대부분 TK 고향에 남아있죠.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긴 한데 언젠가는 다시 고향에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인데 참 이번 TK 통합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왔던 정당이 이딴 정치적 결과를 내놓고 당당하게 지역에서 또 얼굴 내밀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린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아마추어스럽게 일을 한다 라는 소회를 남겨보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